네, 안녕하세요. 흥PD입니다. 네,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짠테크, 그리고 월급 200만 원 받으면은 몇 퍼센트는 저축을 해라.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지금 20대 초반부터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았던 경험이 있어요. 돈을 많이 모아보면서 남들 모르게 한 4천만 원까지 모아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걸 모아보면서 느꼈던 점은, 내가 이 돈을 모은다고 해가지고, 20대 때 이 돈을 모은다고 해가지고, 과연, 경제적 자유? 아니면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모았던 돈들은 지금 수중에 저한테 남아있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20대 때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많은 경험들이 없고, 이런 통찰력 같은 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나 이런 통찰력 같은 게 추가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돈들도 많이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모았던 돈들을 잘못된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에 제 수중에 지금 남아있는 돈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대부분의 월급 2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잃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짠테크 해가지고 투자해서 성공해서 몇 억까지 벌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거의 한 상위 1, 2%에 불과한,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상위 1, 2%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확률이 되게 적은데, 미디어나 매스컴이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그게 당연한 원칙처럼 돼버렸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저는 20대 때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돈을 모으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차라리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움으로써 많은 관점들을 얻어서 그 통찰력 가지고 나중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것이지, 막 월급에 쪼개가지고 막 2, 30만 원씩 이렇게 저축하면서 되게 궁핍하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시로 따지자면은 제가 과거에 피자집 점장으로 한번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피자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피자를 먹어보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그 피자집, 수제 피자집의 그 피자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피자집이 망하게 됐는데, 그 이유를 지금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 역시 피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 저희 사장님도 피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다양한 피자들이나 음식들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관점이 열리지 못했었고, 더 좋은 피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환경적인 요소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내가 만약에 고급 레스토랑을 차릴 거예요. 근데 맨날 평생 싸구려 음식만 먹었던 그런 사람이 과연 고급 레스토랑을 차릴 수 있을까요? 저는 고급 레스토랑의 서비스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과연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데, 아마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급 레스토랑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를 게 뻔하거든요. 고객이 어디에서 만족하는지, 내가 직접 소비해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만족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그 고급 레스토랑을 차릴 때 내가 이런 점들을 소비자에게 만족시켜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고급 레스토랑을 차릴 때 이런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내가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소비조차도 안 해봤던 사람이 과연 올바른 공급자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직장에서 월급 2, 300만 원 갖는 거 가지고 거기에 뭐 많이 저축해봐야 절반이라고 치면은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저축을 한다 칠게요. 그게 12달로 따지면 한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10년 모은다도 쳐도 2억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런 돈들을 교육이나 경험에 투자를 해가지고 미래에 내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오히려 돈을 모으는 것보단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20대, 30대, 그리고 월급 2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제 경험상에는 되게 인내심이 없어요. 어디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서 이상한 정보들이 들어오면은 뭐 보이스피싱이라던가 누가 주식에 대해서 투자해보라고 이렇게 권한다던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도 없는데 거기다 일단 넣고 나서 남들이 돈 벌었다 하니까 거기다 돈을 넣고 잃는 게 허다해요. 왜냐하면은 관점이나 올바른 의사선택에 대한 그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실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모르게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너무 그런 경험들이 많았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잃었었고요. 물론 그 방식을 해가지고 진짜 인내심
있고 뭔가 정신적으로 되게 멘탈이 강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 가지고도 충분히 재테크해서 불려 나갈 수 있겠죠. 시드머니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지금 당장에 20대, 30대 초반 2, 300만 원 받는 사회초년생이 그냥 무작정 저축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내 몸값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내 몸값, 뭐 추가적인 부수익으로 2, 30만 원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얻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저축을 해가지고 얻는 이율보다 더 높은 값어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돈을 무작정 저축하는 것보다, 지금 저축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를 배움이나 여러 가지 경험에 투자를 해보는 게 정말 낫다고 봐요. 그렇다고 제가 저축을 아예 하지 말고 그냥 무작정 소비를 하라, 이런 거를 권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이거를 소비함으로써 나중에 공급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소비를 하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했다시피 레스토랑을 내가 미래에 좀 차리고 싶어, 좀 고급 레스토랑을 차리고 싶어,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음식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거에 대한 시장 조사,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떤 거에 만족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먹어봄으로써 느낄 수 있는 거지, 내가 음식점을 많이 돌아다녀보지도 않은 사람이 과연 음식점을 잘 차릴 수 있을지, 내가 소비자가 돼보지 않았던 사람이 과연 내가 공급자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공급자들은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돈을 모아가지고 시드머니를 만들었어요.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상승장에나 가능한 경우에요.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아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이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시장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만 심해지면은 결국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돈이 가장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돈과 무엇을 바꿈으로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부자들은 이 돈을 항상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부자들의 통장은 거의 잔고가 0원에 가까워요. 왜냐하면은 부자들은 돈이 가장 의미 없는 거를 알고 돈과 관계식을 바꾼다던가, 돈과 배움을 바꾼다던가, 돈과 경험을 바꾼다던가, 돈과 자산을 바꾸는데 돈을 쓰지, 이 돈을 그냥 모아놓는 데에 허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은 시대에는 20, 30대 월급 2, 300만 원 만든 그 사회초년생들은 무작정 돈을 모으기보다는 내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것들에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이 돈을 모은다고 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을지, 내 인내심이 언제 바닥날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적으로 모으시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이거를 어디다 투자해야 나의 지식이나 내 경험, 이 두 가지에서 어떤 분야에 따라 좀 투자를 해야 내가 미래에 더 빠르게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뭐 200만 원 중에서 50% 저축해가지고 뭐 1억은 모아야 된다, 이 얘기 하는데 그 1억 모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 1억 모을 때까지 내 생활이 얼마나 피폐해질지 생각해보면은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그 1억 모으는 돈으로 그 1억을 내 교육에다 투자해가지고 내가 1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지, 왜 1억을 모을 생각만 하는지, 거기서부터 이제 사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가치관을 누구에게나 뭐 다 적용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제 방식이 맞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짠테크, 돈을 모아야 된다, 뭐 시드머니를 모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내 몸값을 올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배움을 통해서 몸값을 올릴 수 있을까, 또 어떤 거를 내가 경험해가지고 내가 공급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작정적으로 돈을 모으는 거는 정말 의미 없는 짓이고, 돈은 무언가 거래를 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다고 그 돈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나의 경험과 바꾼다던가, 나의 배움과 바꾼다던가, 내 지식, 내 머리에 있는 것들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요. 내 경험을 누가 뺏어가겠어요? 내 능력을 누가 뺏어가겠어요?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져도 내 뭐 빌딩이나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뭐 팔게 되거나 사기를 먹어서 잃을 수는 있어도 내 경험이나 이 머리에 있는 지식들은 아무리 내가 사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절대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회초년생이나 월급 2, 300만 원씩 받으시는 분들은 무작정 월급의 몇 퍼센트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저축을 한다거나 적금을 든다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얻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1억을 모으는 데 집중하지 말고 1억을 버는 데 한번 집중을 해보자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어 하던 분야라던가 아니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지금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어떤 부분에 내가 배움을 얻으면은 더 나은 공급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에 모았던 돈들 중에 일부를 꺼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 교육을 받아봄으로써 나중에 내가 그 교육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단을 열어놓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1억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상단은 정해져 있어요. 1억을 모으는 거에서. 근데 1억을 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상단은 항상 열려 있어요. 1억을 벌었으면 2억을 벌 수 있다는 거고 2억을 벌었으면 3억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단을 열어놓고 생각하는 거에 사고를 좀 더 넓게 하는데 좀 집중을 해보셔가지고 무작정 돈을 모으시기보다는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공급자가 될지, 내 몸값이 어떻게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그것을 나의 경험이나 배움에 한번 다시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